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좋은 배우의 조건, 울림 있는 배우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네. 그중에서 배우들이 연기 훈련을 하는 이유에 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주실 거죠? 네. 네. 제가 평생을 배우로 살아오면서 왜 소리 훈련을 하나, 왜 울림 훈련을 하나, 네. 이게 되게 궁금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한 본질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저번 시간에 좋은 배우의 조건을 얘기하면서 울림과 울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울림 있는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고난과 역경을 무릅쓰고 이 악물고 참고 버티는 사람들, 그래서 온몸이 네. 울음으로 상처투성인 사람들, 또한 스스로의 울음을 뚫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배우라고 정의한다고 했어요. 네. 네. 그만큼 배우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연기를 하나하나 접근하는 건 꽤나 재미있고 쉬운 작업인데 네.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배우가 되기는 정말로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기왕에 배우가 되기로 했으면 사람들한테 좋은 배우라는 인정을 받고 싶지 않나요? 그 고대 원시 종교 시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배우는 무당과 같은 뿔입니다. 즉 재정일치 사회에서는 제사장과 왕과 의사가 한 명이었다는 거죠. 네. 근데 사회가 발전하고 분화되면서 제사장 따로, 왕 따로, 그리고 의사 따로 네. 이렇게 세분화되면서 사회가 발전해 왔죠. 네. 근데 제사장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이나 무당, 배우, 가수 이런 쪽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무당. 그 무당의 한자인 무자를 풀이해 보면 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인 두 개죠. 네. 네. 사람들 이런 뜻이 됩니다. 네. 즉 신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무당이라는 얘기죠. 네. 제가 나중에 언젠가 시간이 되면 배우의 존재론에 관한 동영상을 올릴 텐데 그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배우와 무당은 공통점이 어떤 게 있습니다. 네. 무당도 무당이 되기 위해선 혹독한 무병을 앓는다고 하죠. 신의 전달자인 무당이 되기 위해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혹독한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나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신들의 가혹한 실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평범한 인간이 배우라는 존재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무당이 무병을 앓듯이 그러한 혹독한 실험과 좌절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한 혹독한 고통의 시간을 통해 단련된 사람이 바로 배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드라마 속에서 다루는 인물들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고 있죠. 네. 그래야 드라마가 되고 우리가 그 드라마를 관심 있게 보니까요. 네. 부모 일은 아이의 슬픔, 아이 일은 부모의 고통, 남편 일은 여자의 분노. 근데 우리가 이런 극적 인물의 감정적인 상태를 표현하려면 네. 그들과 엇비슷한 심정적인 상태를 공감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청운대학교 이용기 교수님 같으신 분은 네. 자기 자신조차 감동시킬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겠죠. 네. 여러분들이 진정 배우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여러분들이 연기 연습을 하다가 와 내가 꿈꾸는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집중력 있게 열심히 하다니 네. 근데 대체 내 실력은 왜 안 느는 거지? 언제 느는 거야? 처음엔 연기가 너무 쉬워 보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좌절하고 고뇌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극복한 사람들 네. 저도 그랬습니다. 뭐 하루에도 몇백 번씩 배우를 때려칠까? 연기가 너무 안 되니까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할 시간에 차라리 연습을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다독이면서 이러면서 이제 독한 마음으로 연습을 해왔었죠. 네. 전 개인적으로 제 삶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울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음에도 연기가 뭔지도 모르겠고 잘 되지 않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미워서 눈물을 흘린 날들도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는 뭐 심한 우울증을 몇 년 동안 앓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우울증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맨날 이제 죽고 싶었던 거였지.
우리가 존경하는 배우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저와 비슷한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혹독한, 너무나도 힘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들도 그런 시간 속에서 엄청 많이 울었겠죠. 그러니까 울림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았던 거겠죠. 하지만 울림만 좋다고 모두 배우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맨날 울면 남들한테 울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자기만 우는 거지. 그렇죠. 배우란 자신의 울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인내하면서 자신의 울음을 울림으로 승화시킨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배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즉, 울림을 전달할 수 있는 존재. 네. 자신의 울음을 울림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배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모든 생명은 울지요. 생명이 울 때 왜 우는지 잘 관찰해보면 아플 때, 외로울 때, 네. 힘들 때, 서러울 때, 괴로울 때, 안타까울 때, 누군가가 보고 싶을 때, 누군가가 불쌍하다고 여길 때,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즉 생명이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싶을 때 울음으로 자신의 상태를 전달시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애기들은 의사 전달의 수단이 없으니까 쉬를 해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뭐 추워도 울고 더워도 네. 울고 응가를 해도 울고 본질적인 거죠. 네. 그리고 동물들도 툭 하면 울잖아요. 새도 울고 개구리도 울고. 그리고 그 울이라고 하는 명사 있잖아요. 우리 네. 이거가 원래는 울 플러스 이, 즉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네. 그래서 너와 내가 아닌 한 울타리 안에서 공동의 삶을 영위하는 존재들을 아우르는 총칭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둘이 아닌 하나인 거죠. 저 혼자 생각해 보는 거죠. 즉 생명이 혼자가 아닌 하나임을 확인하고 싶을 때 나타내는 존재 신호 전달 방식. 그게 전 울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기들이 울면 우리가 안아주잖아요. 그리고 등을 토닥토닥거립니다. 네. 그러면 달래주죠. 그러면 네. 그 아이는 울음을 멈춥니다. 네. 울음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울림을 주고, 그래서 서로가 외로운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생명의 근원적인 본성. 네. 어쩌면 울음에 대한 정의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관객은 그래도 공연을 보러 오지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게 뭐 즐기기 위한 것이든 아니면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이든 교훈을 얻기 위한 것이든 뭐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든 감동을 받기 위한 것이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연극을 보러 와요. 네. 네. 혹은 연극이 아닌 배우를 보러 오는 경우도 많겠죠. 그렇죠. 관객이 기대하는 배우는 연기를 잘하는 배우. 근데 그 본질을 잘 들여다보는 울림 있는 배우예요. 즉 배우의 울림이 무대와 객석을 아우르는 공간을 채우고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관객들한테 울림을 줄 때 네. 관객은 감동합니다. 네. 두 가지로 감동을 하는 거죠. 하나는 심리적인 울림, 하나는 물리적인 울림. 감동이란 느낌이 움직인다. 네. 즉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이 흔들린다. 라는 뜻이에요. 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곤 하지요. 즉 우리가 어떤 공연을 보고 감동을 하면 네. 그 일상과 다른 에너지를 경험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쭉 나오면 한동안 멍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로 울림이 좋은 배우를 만날 때 관객들이 그런 표현을 하죠. 멍하다고, 혼란스럽다고, 네.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네.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네. 배우의 울림이 관객의 이성적인 판단을 듣고 그들의 영혼에 강한 자극을 줬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관객들을 관통하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어떤 힘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공연을 보고 나면 그래서 이게 활력이 넘쳐요. 네. 뭔지 몰라도. 네. 삶에 대한 욕구, 깨달음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깨닫고자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깨닫고자 하는지는 모르죠. 네. 뭐 지향점이 없으니까. 인간의 본능이나 혹은 궁극적인 욕망 중에 하나는 전 깨달음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뭐 이게 무슨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어떤 순간에 하는 깨달음. 네. 뭐 이 대우각성 이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 네. 삶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 뭐 이런 거. 결국 배우란 스스로의 무수한 괴로움을 통해 울음의 세월을 겪고 울림 있는 사람이 돼서
네. 자신의 울림을 외계에,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전달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울림으로 나를 둘러싼 모든 주변 환경에 울림을 줄 수 있을 때 네.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배우는 끊임없이 자신의 몸과 마음과 소리와 울림에 관한 훈련을 하는 존재입니다. 네. 그리고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런 훈련들을 해왔는데 이와 같은 소리와 울림에 대한 훈련을 해왔던 이유는 뭐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울림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훈련, 그게 바로 연기 훈련이고 배우 훈련 과정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 과정은 시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괴롭겠죠. 내가 죽을 때까지 완성이 될까?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죽을 때까지도 완성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그래서 더 가치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세월의 무게만큼 인생의 깨달음만큼 우리 안에는 네. 울림이 쌓이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명이 잘 되는 바이올린은 나무의 결 자체가 울음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세월을 자신의 물질적 신체 안에 각인을 시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몸에다 타투도 하고 문신도 하잖아요. 울음도 우리 몸의 어딘가에 세포적으로 각인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무의 울음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듯 어느 날 문득 바람의 울음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듯 어느 날 문득 고즈넉한 하늘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듯 그리고 우리가 허전할 때 우리가 존재에 대한 외로움에 휩싸일 때 네.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 하다못해 바람에 뒹구는 낙엽조차도 나한테 어떤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맞아요. 바로 존재에 대한 깨달음의 순간이겠죠. 배우는 그래서 호흡에 대한 발성에 대한 공명에 대한 울림에 대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대해서 관찰하고 훈련을 하죠. 우리 몸은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살아있는 무엇이기 때문에 배우의 울림은 온몸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네. 자, 오늘은 좋은 배우의 조건, 울림 있는 배우 2부 순서였죠. 네. 연기의 훈련의 이유라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네. 관객에 대한 존중심도 알아야 하고 사람에 대한 배려심 그리고 연기에 대한 기술도 알아야 되고 네. 참 알아야 될 게 많죠. 끝이 없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이후에도 시간 나는 대로 배우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는 이야기는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살찌우는 보약이나 비타민 같은 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네. 여러분이 좋은 배우가 되는 그 순간까지 K팅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